사이다 무비튼.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들들, 즉 자기 빼고 모두 남자인 집안에서 마치 왕비마마라도 되는 것처럼 살아왔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시어머니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아우성을 쳤고, 그럼 집안 남자들은 말해야 골치만 아플 뿐 그냥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의 말은 뭐든 들어주는 게 상식이었다고 한다. 그런 시어머니가 며칠 전 여행 겸 첫 손자를 보러 오기 위해 시아버지, 시아주버님과 함께 우리 집에 오셨다. 세 분은 잠잘 곳은 호텔을 예약했지만 저녁 때까지는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고 계속 계셨다. 시아주버님은 40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독신이었고, 물론 아이도 없어서 시부모님한텐 첫손주였고, 시어머니는 첫손주한테 푹 빠진 모습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아이한테서 떨어질 줄 몰랐고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흐뭇한 풍경이었지만 결국 이게 화근이 되어 가족 간의 풍파가 닥칠 줄이야. 그날 저녁은 아이를 데리고 우리 부부도 함께 시부모님이 묵고 있는 호텔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다. 다 같이 차를 타고 호텔로 가려고 했지만 우리 차는 5인승이었고 차일드 시트가 있어서 어른 5명이 다 타는 건 무리였다.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시부모님들은 그걸 타고 가도록 남편이 미리 준비를 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다. 돈만 아깝게 택시를 뭐하러 부르니? 그리고 난 내 손자랑 같이 타고 갈 거야. 내가 안고 타면 해결되는데 뭘? 라면서 아이를 안으려고 했다. 당황한 나는 아직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목도 못 가누는데 그건 좀 위험해요. 택시도 저희가 부를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달랬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다. 넌 걱정도 팔자다. 내가 잘 안고 타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 너 날 못 믿겠다는 거냐?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그 정도 효도도 하기 싫다 이거냐? 아이의 안전 문제를 두고 효도가 왜 튀어나오는지 어이가 없었다. 택시비가 어쩌고 하면서 핑계를 댔지만 속내는 손자를 자기한테서 떼어놓기 싫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건 이미 짐작하고도 남았다. 손자를 예뻐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다. 불필요한 언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났다. 시아버지와 시아주버님은 또 시작이네, 그런 표정이었고, 옥신각신할 시간에 그냥 안으라고 넘겨주면 끝날 일을 가지고 시간 낭비한다는 분위기가 전해졌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안전을 위해서 차일드 시트가 있는 거예요. 안고 타는 건 절대 안 돼요. 라고 분명하게 시어머니를 저지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화를 냈고 완전히 히스테리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우리도 아이 문제 앞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었다.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보면서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오히려 나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아직 태어난 지 3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한테는 작은 충격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고 나와 남편은 절대 허락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손자를 안고 타겠다는 고집을 절대 꺾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도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어머님이 고집 부릴수록 위험해지는 건 우리 아들이에요. 절대로 어머님 말에 따를 수 없어요. 차라리 호텔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결국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달랬는지 택시를 타고 세 분이서 호텔로 가기로 했고 나도 마음을 고쳐먹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식사 시간 내내 계속됐다. 답답하게 애를 의자에 꽁꽁 묶어두는 것보다 자기가 안아주는 게 더 편할 텐데 애엄마가 애도 볼 줄 모른다며 잔소리를 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였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지만 그래도 손주를 보러 멀리서 힘들게 오셨는데 내가 참자 하며 속을 달랬다.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시어머니는 여전했다. 아직 갓난아이지만 몇 시간 정도 나들이를 갈 계획을 세웠는데 또다시 시어머니가 오늘은 꼭 자기가 안고 타겠다고 나섰다. 어제 그만큼 했으면 알아들을 만도 하건만. 시아버지와 시아주버님은 이미 뒤로 물러나 있었고 우린 빠지겠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입으로는 예쁘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손자의 목숨이 달린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이브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시어머니의 유치함 때문에 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자 도저히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없었다.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아무리 때를 쓰셔도 절대 그냥 안고 타는 일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손주가 예쁘면 이 아이의 안전이 먼저 아니에요? 뻔히 위험한 거 알면서 어떻게 자기 고집만 부리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내가 어제부터 계속 참았는데 너 시부모를 뭘로 아는 거냐 건방지게? 대체 무슨 사고가 난다고 이 억지를 부리냐고. 내가 안고 가겠다고 하면 내 어머님 하면 될 것이지. 어디서 고집이야? 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라면서 가정교육까지 들먹이는데 시어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본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떤 면에서 내가 가정교육이 부족하고 고집을 부린다는 건지 제발 거울에 자신을 좀 비춰보라고 하고 싶었다. 상대하는 것 자체가 피곤했고 더 이상 같이 있는 것도 싫고 같이 나가는 것도 싫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게요. 어머님하고 의견이 안 맞는데 차라리 손절하는 편이 낫겠어요. 라는 폭탄 발언을 그러자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너 말 한 번 잘했다. 역시 내 아들이라 다르긴 다르네. 너 쟤한테서 얼른 내 손주 이리 데려와. 내 손주니까 애도 낳았겠다.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우리 손자는 내가 키워줄 테니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 꼭 끌어안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남편이 착각은 금물. 손정은 그쪽 세 사람하고 할 거니까 손주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손절. 얘기 끝.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올 생각하지 마시고요. 라고 하면서 세 사람을 막무가내로 집 밖으로 밀어냈다. 문 밖에서 포기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가 아우성을 쳤지만 문을 이중으로 잠근 남편은 완벽하게 무시했다. 시댁 식구들을 내보낸 후 남편이 여보 미안해 라고 나한테 사과했다. 앞으로 시댁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면서 위로해주는 남편의 말에 나도 모르게 안심의 눈물을 흘렸다. 방금 전 손절 어쩌고 했을 때는 남편이 나를 버리고 시어머니를 선택한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었다. 하지만 사실은 완전한 내 편이었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아들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한동안 남편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따뜻한 남편의 마음에 위로받는 순간이었다. 한편 세 사람은 문 밖으로 쫓겨난 후 시어머니는 히스테리를 부리고 두 사람은 쩔쩔매고 가족이 모두 놀러가려던 계획이 엉망이 된 채 최악의 상황에서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집으로 가던 도중 타고 있던 택시가 사고가 났고 시어머니는 오른손과 오른발에 골절상을, 시아버지는 발목을 삐었고 시아주버님은 목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한다. 사고는 절대 안 난다고 그렇게 장담하더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사고를 당하는 걸 보면서 말이 씨가 돼서 벌을 받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사고가 난 택시 안에는 시댁 식구 세 사람만 타고 있었지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역시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다시 한번 갖게 됐다. 또 한 가지, 만약 시어머니가 자기 고집대로 사고 난 택시를 타면서 아들아이를 안고 타게 뒀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다. 역시 나와 남편의 선택은 결코 틀린 선택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됐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 시어머니는 막상 자기가 사고를 겪어보니 내가 했던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니었단 생각이 들었는지 그땐 미안했다고 가볍게 사과를 했지만 이미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멀리 와 있는 상태였다. 어린 손주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 것도 그렇고 간단한 말로 나와 남편을 이혼시키고 아들아이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한 추한 본성을 이미 다 알아버린 뒤였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도 시어머니 입에서 애 낳았으면 그걸로 됐다며 아들아이만 데려오고 얼른 이혼하라고 한 것도 그렇고 끝까지 자기 욕구만 내세웠던 시어머니한테 완전히 정이 떨어졌는지 앞으로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남편은 또 아이가 태어난 후 우리 집을 마련할 생각이었는데 새로 이사할 집이 어디에 있는지 결코 가르쳐주지 않을 거라고 했다. 시댁에서 오는 연락은 모두 착신 거부를 해뒀고 만에 하나 집으로 직접 온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를 찾을 수 없게 되겠지만 이건 모두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